총 40분입니다. 자세한 질문 내용과 답변 순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갑수 의원님과 이민근 시장님은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광훈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또한 시민과 자유로운 혁신도시를 이끌어주신 이민근 시장님께서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승록갑 4동 4.1번 해양동 도로선동 지역구는 한갑수 의원입니다. 오늘 의원은 오늘 시정기록을 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한 지역을 담당하는 시의원이지만 안산시의회 헌법을 근거로 둔 대표하는 최고기관으로서 의정과 수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들과 상호소통하여 각 주체별로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민들의 미치는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이를 수립으로 반영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많은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시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를 포함하여 안산시 전체의 내용이 되겠으며 이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또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희 안산시의 교통분야에 대해서 시의하였습니다. 본 의원님 자리에 의정할 줄 알수 있는 것은 1976년부터 발월 연단 배후가 생겼으며 일자리 구하러 온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모여서 안산시가 급성장하게 되었으며 전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시는 누가 알고 기계소리가 힘차게 울렸던 발월연단 산업의 도시입니다. 배후 도시로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산시가 더불어 증가해 팽창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안산시가 낙후대로부터 이제는 바닥을 치고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현재 인구가 급속도로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인구의 자원이 없이는 도시의 생성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동남안 옆에 있는 인천과 인천공항과 가깝고 척부가 연결되어 있는 안산 신도시 신길 2지구와 연결하여 63블록 신길 온천역과 주변과 발전된 지역을 적극적으로 분천 개발하여 물류단 및 이민청 설치 등을 통해 안산시의 청년형 창업지원 및 안산시 관내 있는 대학 89블록과 연계하여 연구시설 및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안산시의 규정적인 차원에서 더불어 인구 유입을 통해 급성장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의 시장님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산 인구 감소, 공단 출퇴근 관련된 교통사 확충과 또 63블록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인구입니다. 인구 감소가 도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월 산단은 1978년도에 국가가 수도권 유주에 있던 염세, 도금, 피력 중심의 산단을 조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금의 안산이라는 공동체의 반월 산단에 대한 근로자 및 도시개발은 넉넉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공단 출퇴근과 관련돼서는 이전보다는 개인이 갖고 있는 승용차, 또 동시간대에 진입하고자 하는 출근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많은 막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버스 노선에 대한 증가, 또 버스에 대한 운영, 그 다음에 통근버스에 대한 운영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탄력 운영과 관련해서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환경들이 출근 시간에 대한 것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확충, 또 생산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기업의 판단과 기업의 상황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지방정부의 안산시가 전체적인 출퇴근에 대한 로드맵을 한 번 더 검토하고
실효책에 대한 것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63블록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도시공사 함께 고민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것을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개발 계획도 갖고 있고 야구장을 포함한 녹지 공간도 함께 63블록과 함께 해서 신길 온천역 개발과 함께 도시의 경쟁력을 담는 일들도 함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래자들이 주택을 하는데 편리하며 아울러 주택의 소유시간이 비용도 월급을 올려준다 하더라도 상당히 교통비에 많은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주택에 대한 애로사항은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통 인프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용을 주택을 할 경우에 원곡동 성북 출동의 경우에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남 내에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도로 및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불편한 것은 말도 못할 것입니다. 둘째는 근로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강남 내에 하는 광장까지 주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안남역에서 내려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약 1시간 30분, 그리고 비용은 약 한 2만원 정도의 택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특별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근로자들이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 안산역은 대부분 1만 5천에서 2만 원인데요. 멀게는 3만 원까지도, 3다, 우리가 시와 우리 안산이죠, 성북동, 거기까지는 3만 원까지도 택시 비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택시기사를 만나서 제가 본의원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돈을 줘도 본인들은 들어가기 좋은데 나올 때 공차로 나오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시민의 발을 이끌고 있는 택시기사님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왕복시간을 계산해보니까 미터의 부분이 전혀 맞지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시장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이 주택을 했다는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본의원은 신계농촌역과 서해안선, 우리가 말하는 일명 시우역, 공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무인 경전철을 수납포트를 이용해서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출퇴근 관련돼서는 근로자의 환경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응답형 DRT에 대한 부분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금 제안하신 경전철 관련돼서는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아마 용인에서도 경전철을 도입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는 것도 목적이 되지만 지금에 있는 환경에서 저희가 교통 관련된 체계를 좀 더 개선하고, 그 다음에 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 운전 사업을 좀 전개를 해서 해보고 나서 그 이후에도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제안하신 무인 경전철 관련돼서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각 기업체에서 서초버스를 순회시켰어요. 그래서 우선 급선적으로 그 방안도 한번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안산천에 화정천의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있는데 우리 안산은 특히 양쪽의 주거로 지역으로 유일하게 형성되어 있는 안산천과 화정천입니다. 그러나 봄과 여름 안산천과 화정천에는 많은 악취가 나고 각종 벌레가 깃들는 등 쓰레기가 쌓여있어 악취 발생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화정천 주변에는 사실상 화정천이 가보입하가 보니 거의 꽃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술 하천에 술 기능을 할 수 없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잡초를 줄 것이 아니라 각종 벌레, 특히 모기 등이 서식이 많은 여름철에 이용해서 22년 우리 안산이 화정천과 안산천에 약 22억, 23억 정도의 소유를 했습니다. 그것은 외벽에 화강암 쌓기,
사실상 가장 중요한 하천의 순기능은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의 순기능을 우리는 안 했습니다. 소액구 외곽 거친다고 화강한 외벽만 쌓아서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바닥에 물의 흐름을 잡아줬고 그리고 외벽을 해야 되는데 이제껏 집행부들이 엉뚱한 생각을 했다고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전에 대한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공사했지만은 척배에는 아직도 투자한 것도 많고 바닥에서는 전혀 한 번도 반영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동안 안산차고 화장천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서울의 청계천을 조성하듯이 아마도 주변의 모든 환경의 주거단지를 활성화한다면 이 지역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의원님들과 저희 부대 의원님들 또 8대 집행부들은 다시 한번 도약하는 안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 친화적인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2012년부터 14년에 걸쳐 산책로를 조성하고 수질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 정화시설을 통해서 5만 톤을 펌핑해서 물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물의 어떤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유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건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잔존물 및 악취를 발생시키는 요인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화정천, 안산천에 준수를 하겠습니다. 또한 유속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펌핑하는 용수를 늘려야 되는데요. 이것은 또한 재원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준수를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물의 양을 늘리는 것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젊은 분과 대세가 되었습니다. 많이 감소했습니다. 약 저희가 소구산으로다가 저희 청년들이 나가는 것을 추정치로 3만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젊은 세대와 함께 저는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저도 전에는 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분과 사진이 워낙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리프트에 내렸고 아이를 놓고 지하에서 차를 갖고 왔고 시장을 보고 온 이후에도 아이와 물건을 놓고 다시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 중에서는 저는 먼저 기반시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하 주차장에서 밑으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여성들이나 노약자,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실입니다. 또한 1층에 나와서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면 유모차와 아이들을 안고 계단을 통해서 1층을 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릴 경우에는 지하에 차를 주차할 경우 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올라올 수가 있고 또한 리프트식 엘리베이터 우리가 엘리베이터는 가격이 비싸지만 리프트식 엘리베이터라는 것은 3천, 4천이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지하 주차장 공동구에 자리 단지는 다 틀리겠지만 여기다 설치를 해준다면 과연 영유가 갖고 있는 부모님들, 마음들, 또 노인들, 장년들, 사회적 약자들은 상당히 편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 의원이 조사해보면 약 54개 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대수가 4만 8천 세대가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앞으로다가 개선하시거나 아니면 추진사업 계획이 있으신지 지하에서 지상까지 접근하는 것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천만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범주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리프트나 엘리베이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신청 사업에 포함시켜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단 염려되는 것은
충당금이나 이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그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알기에는 지금 주택과에서도 지금 다주택에 대해서 지금 수설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 건물에 수설 충당금이라는 여유의 돈이 있습니다. 있고 그 시가 제일 먼저 앞서서 좀 변해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적 약자가 그 실질적인 한계점 때문에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우선순위 사업으로 검토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안산시 대표적인 문화광장 주변에 지난 주차장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본년 또한 안산시에서 대대손손 낳고 자랐습니다. 안산은 누구보다도 안산 애양성을 갖고 있는 본 의원이고 또한 저희 안산시장님께서도 누구보다도 애착심을 갖고 있는 안산시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참 대한민국 전 석학들도 풀지 못하는 이 주차장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잠잠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재가 되면 인명 피해도 발생할 것이고 또한 거기에 따른 손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 도로는 소방차는 물론 구급차 역시 통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앞으로다가 소상공인들과 주체 문제 인식에 대해서 더 먼저 계획 개봉하고 나고 근거리에 대해서는 주차를 좀 외우고 한다고 할까요? 좀 장거리에 두고 좀 도구할 수 있게끔 계획 개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현재 신한노선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와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신한노선을 공사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동시에 다문화 광장을 지하화하고 편의시설이 있는 공사를 하며 신안산선 전철역 철도가 주공될 경우 문화광장의 지하주차장에 여러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비 전략도 급감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면 예산도 절약될 것이며 이해 시장님께서는 앞으로다가 예산 전략 차원에서 조속히 문화광장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의사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공유계정의 학교와 공공기관하고 개방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가 상업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주차의 유예 시간에 대한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주차장 용지에 따른 주차장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차 기능은 상실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주차 면수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주차장 때문에 인근에 있는 상업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안산선 관련된 대신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되기 이전에 신안산선 공사를 주관하는 국가철도공단과 사전협의를 완료했습니다. 2024년 내년도 상반기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공유예산 심의를 통해서 사후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또 다른 사업의 증가율이기 때문에요.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함께 주차장 만드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신도시에 블럭이 주거 블럭이 되어 있고요. 단독에 있습니다. 단독 지역 안에는 공유부지가 약 300평 정도가 다 있습니다. 제가 버려야 아니라 8개 정도 칸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방치 차량들이나 아니면 폐기물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신도시와 상업부지와 인접해 있는 그런 곳을 좀 정석전에서 주차 타워라든가 아니면은 임시 주차장이라도 좀
확보해서 좀 분산시키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공유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쓰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좋은 제안이시고요. 지금 시각 유휴부지에 관련돼서는 지금 도시계획과 회계과랑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임시적으로 마사토 대장령을 갖고 있는 이 주차장을 용도를 지정해서 향후에 청사나 또 공공의 영역을 담을 계획이 없는 부지는 주차장을 조성할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로 만들 겁니다. 초지역세권의 개발에 대해서 지평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역대 시장님께서도 매번 용역을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용역에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청사진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초지역세권 개발을 앞으로다가 정말로 안산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제 땅도 없습니다. 자산이 없기 때문에 안산 지역 부유한 토지 역시도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전 보유는 초지역세권을 어떻게 되고 싶냐 하면 공항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전철로 여기서 외국 업무, 공항 업무를 다 보고 논스톱으로 저희가 공항을 이용하고 한다면 외국인 근로자도 올 것이고 또한 인플라는 급상승할 것입니다. 이제껏 직항들이 초지역세권 떠들면서 풀떼기만 키웠습니다. 이 비싼 땅을 왜 돌렸을까요? 보려면 상당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인천공항하고 연계해가지고 서울의 삼성역, 코에스역처럼 저희도 이 초지역세권을 개발해서 논스톱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안산의 명부상시한 공항터미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를 받지 않고 앞으로다가 공항에서 초지역세권에서 다 밟고 다닌다면 우리 안산은 시와 화성 인근에 있는 인플라가 상당히 급속도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랜드마크입니다. 안산하면 어디다라고 할 정도의 차별화되어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안산에서 혁신적이고 국가적으로도 가장 차별화되어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저희 초지역세권을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염려되는 영역인데요. 결과적으로 화성이나 시흥,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 비해서 무언가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도시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차별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산을 찾고자 하는 요인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초지역세권은 안산, 더 크게는 경기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랜드마크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5기 때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내용들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요. 그러면서 개발 계획에 대한 스케치는 그려왔지만 향후 어떤 추진에 대한 것을 확정을 지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취임하고 나서 가장 아쉬웠던 영역들이 토지역세권입니다. 가장 좋은 위치, 가장 좋은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정확히 테이블에 올려놓고 안산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할 겁니다. 의회에서도 함께 협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존경하는 이민희 시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63블록도 그렇고 우리 초지역세권도 이제는 재정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민간 사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아가지고 저는 신속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우리 안산시가 재정을 해가지고 성과를 낼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얘기 좀 해보십시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재정을 해서 정확히 목표에 날짜 맞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과 돈, 자본, 이 자원을 아끼려면 우리보다 하고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산 지역에 대한 문화에 대한 정신에 대해서 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는 역사적으로 생존한 인물이 많습니다. 또한 관광장은 물론 세계적으로 명소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상록구에 주축되는 최용신 선생님의 경우 일제강점기 농촌개몽운동을 바탕으로 했으며 독립운동가에서 문명퇴치운동가였습니다. 또한 생활 개선의 선두자였습니다. 저는 최용신 선생님을 초등학교 때, 어느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분의 업적에 대해서 항상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다녔습니다. 이제는 최용신 선생님 같은 실학자, 또한 소설 상록수에서 실제화되고 있는 농촌운동이 기강되고 있는 최용신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특화 사포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주의식이고 주인정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집행부에서 21년부터 23년까지 여기저기 이익 선생님 등 안산시 문화에 쏟아부은 돈은 많습니다. 이걸 다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저는 한 가지라도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게 되면 본 의원이 독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과 협치하여 한 가지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동행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앞으로다가 이 선생님과 다원 김홍동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와의 전쟁이라는 말이 불과 제3회 문제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안산 김홍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강세와 화가가 안산에 거주하면서 많은 걸작을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산에서 김홍도 선생님의 화첩 작품을 몇 점을 갖고 있습니까? 몇 점을 갖고 있길래 우리가 단원 김홍도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앞과 뒤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최용민 선생님, 이익 선생님, 김홍도 선생님 이 세 분에 대한 업적을 우리 안산에서 상품화를 만들어서 우리는 앞으로 제4의 목표를 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산은 특히 최용 선생님, 김홍도, 이 선생님, 강세혁 선생님처럼 역사적인 인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시민에게 알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도식 고치시키는 것이 또 안산시 행정의 방향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종합적인 어떤 그 함께 연계해서 만들어낸 그런 상품이나 또 방향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성장시키는 일에 있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전하고요. 앞으로 문화원과의 역할도 함께 하겠습니다. 시행정에서의 기본 방향도 있지만 문화원의 역할도 명확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운영 또 이런 부분도 문화원과 함께 연합해서 안산이라는 그런 도시의 가치를 좀 더 세우는 게 역사에 대한 것들 시민들에게 알리고 내 도시 안산,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안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치실 수 있는 행정의 영역을 함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랑스의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여기 있는 의원님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면 유치원생까지도 알고 있는 것이 몽마르트의 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내의 유일한 다른 김홍도의 노적국의 언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적국의 언덕은 원래 옛 지명이 불합자 화계고개입니다. 그런데 그 화계고개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 우리 안산에는 없습니다. 일산 고양시에서는 그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언덕이기 때문에 김홍도의 노적국의 언덕을 본 의원은 상상해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신학의 대가 이익 선생님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안산 시민들은
우리나라 시장의 대가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가 몇십억 개의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장의 대가 이익선생님이 갖고 있는 자원이 무엇입니까? 저는 집행부한테 묻고 싶습니다. 산발적으로다가 일을 해주지 마시고 이제 안산도 역사가 30년이 넘어가는 곳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산 시민이 정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를 하더라도 깊이 있게 관찰해 주시길 집행부께 다시 한번 호소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분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면 돈을 쓰게 되어 있고요. 예전에 무마차였습니다. 동물이 움직이면 부산물을 낸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이 없이는 아무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서 2024 예산을 짜기려고 장시간 고생하셨지만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을 하고 우리가 분명히 성립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산시의 부대 의원들이 다른 의원님들보다도 앞으로 선진 안산, 선진 우리 의회를 이끌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순방나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그리고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특히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자유로운 혁신도시를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이민근 시장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질의를 통해 더 나은 안산의 미래 발전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의원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이민근 시장님이 직접으로 앞으로다가 남은 임기 동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바람에서 장시간 시정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따로 하실 말씀 있으면 보충하시죠. 결과적으로 미래도시 안산 현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말씀이시고요. 먼 훗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안산에 대한 정주, 떠나지 않는 도시 안산, 함께 성장을 시키는 도시 안산을 꿈꿀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황교안님 말씀하신 6가지에 대한 제안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집행부 수장으로서 충분히 고민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검토할 것은 검토해서 또 다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황갑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이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